일단은 끊어보는데 우리 여기 쭉 한번 보자고, 그렇지? 1페이지 보면 원에 대한 자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봐주고, 그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과의 관계로 원방 쓰는 거 좀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쭉 넘겨볼게. 그 다음에 이제 원에 대한 일반형 이렇게 얘기하고 또 표준형 이렇게 있는데, 이제 이 녀석 우리 원방울이 양면 제곱해서 풀었을 때는 일반형이라고 하고, x제곱 y제곱 쭉 ax yn ax by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x의 내림차순과 y 내림차순이 섞여 있는 녀석 우리가 일반형이다라고 하죠. 여기 표준형이다라고 하고,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접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온 거 한번 봐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니우스 1 꼭 봐준다 그랬죠, 그렇죠? 아폴로니우스 1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또 원과 직선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한번 봐보면, 원과 직선이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밑그림을 그리면 세 가지의 관계가 나오겠지, 그렇지? 원과 직선이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날 때, 원과 직선이 안 만날 때, 어떻게 안 만날 때, 원과 직선이 접할 때, 그래서 이 기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, 그렇지? 그래서 이렇게 모함골이지? 모함골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수소원의 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피타고라스를 만들어서 풀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한다라고 그렇지? 그럼 여기서 이제 반지름 r이 있고, 이제 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 b다라고 쓴다 그랬지, 그렇지? 관계식 기억하고,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안 만나게 되면 당연히 뭘 물어보게 되냐면, 요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요 거리가 뭐냐, 또는 가장 먼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같은데 요 가장 먼 거리가 뭐냐 물어본단 말이야.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원의 중심이라는 걸 이렇게 그려놓고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다라고 한 다음에 당연히 뭘 물어봐?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? d하고 요 r을 더한다 맞지?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. 여기서도 d가 나오고 여기서도 d가 나오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있어야 될 것 같아. 그치? 이 d라는 말의 의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기억할 수 있지?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구한다 안 구한다? 안 구한다. 당연히 구하는 녀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서 최대값을 구한다, 최소값을 구한다 라고 하는 거죠. 최소값을 d에서 r을 빼세요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요 밑그림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물어본다든가, 그래서 요 현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구하면서 요 두 점 만날 조건, 또 안 만날 조건 이렇게 풀게 된다고. 그래서 이것들을 문제를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그림 하나만 잘 그린 다음에 풀 수 있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하면 한번 위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.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. 접하지도 않네, 그렇지? 샥 다시 한번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세 가지 공식이 떠올라야 되겠지, 그치? 첫 번째로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, 요 위에 점이 주어질 때, 아니면 요 밖에 점이 주어질 때, 아니면 요 직선이 주어질 때,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요 직선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지, 그치?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요 직선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지. 요 직선을 구해보자.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 접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접선이다라고 얘기하겠잖아, 그치? 이 접선을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할 때,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,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,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. 첫 번째, 위에 점이 주어질 때,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밖에 점이 주어질 때, 세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.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좀 떠오르면 일단 성공한 것 같고, 밖에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리 뭘 쓴다? 그렇죠. d는 r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얘기하겠지, 그치? 이게 d는 뭐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, 이 d랑 누가랑 똑같아 보니까 반지름이 똑같아요라고 하면서 d와 r 사이 관계를 이용하는 게 밖에 점과 기울기란 말이야. 이건 꼭 기억하는 걸로 하고, 그 다음에 위에 점이 주어지게 되면 뭘 쓴다 그랬지? 위에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쪼갠 다음에 대입합니다라고 한다 그랬잖아, 그치? 위에 점을 대입합니다. 다른 말로 얘기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5다라고 주어지고 있고 5라 주어지고 1뿐만 2다라고 하면 여기 1하고 2 집어넣으면 만족한다 그랬잖아요, 그렇지? 그럴 때 x를 두 개를 쪼개서 하나를 1 집어넣고 y를 두 개를 쪼개서 하나를 2 집어넣어서 x 플러스 2y는 5 이렇게 풀어주는 게 위에 점이다. 기억 안 나면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내가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
정리 한번 해보자.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과 직선과의 관계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또 책 읽어볼게.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. 그러면 만나냐 안 만나냐 기준 잡아놓고 두 점 만나냐 한 점 만나냐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점 만날 때 한 점 안 만날 때 접할 때 즉 한 점 만날 때 이렇게 기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다 이용하는 방법은 D하고 R을 이용하겠다. 한 별씩 안 쓰겠다.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공식 있지만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뭐다? 그러면 D는 R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거지, 그렇지? 그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목표겠고, 그 다음에 역시 위의 점이 주어질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쪼갠다, 그렇지? 쪼갠다. x1, x, y1, y는 안 지고 이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하고, 그 다음에 또 밖에점 주어진다라고 하면 밖에점 주어진다라고 하면 뭘 쓴다? D는 R을 쓰는데 먼저 뭘 써야 되는지 밖에점이 주어지면 항상 그렇죠? 먼저 직선을 또 구해줘야 되는데 A,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오케이, 그 문제를 이따 한번 풀어볼 테니까 D는 R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합시다. 그 다음에 뭐 어렵지 않겠지, 그렇지? 그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밖에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을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접선을 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접선 긋고 이렇게 접선 긋는 게 이제 접선이 두 개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지게 될 텐데 밖에점이 주어질 때는 항상 D는 R을 쓰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뭐가 또 중요한지 알지? 이렇게 X축과 수직으로 만든 직선의 방정식 안 나오니까 밖에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인데 만약에 밖에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원과 이렇게 수직으로 접하는 직선이 나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얘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. 이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중심이 1,1이야. 중심이 1,1이야. 원점이에요. 그다음 밖에점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1,1이다라고 한번 해보자. 그럼 여기 1,1을 대입하면 만족하지 않으니까 밖에점이지, 그렇지? 그러면 이 직선, 이렇게 하나 직선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단 말이에요. 이 직선의 방정식 x는 1이라는 직선인데 D는 R을 쓰면 안 나타나게 되니까 D는 R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밖에점의 특징이지. 서술형 나왔을 때 놓치지 않아야 돼. 밖에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의 방정식 몇 개다? 항상 두 개다, 그렇지? 여기도 두 개고 두 개인데 기억해야 돼, 알았지? 두 개와 두 개다. 기억할 수 있지?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 밖에점 주어지면 이렇게와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, 즉 X축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안 보이니까 반지를 보고 이게 X는 1이라는 직선이 이거지. 약간 X는 1이라는 직선을 내가 떠올릴 줄 알아야 돼, 그렇지? 구획이 쭉 나온 다음에 극선도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몇 번은 좀 보게 될 텐데 극선의 방정식이 뭐다라고 하면 밖에점에서 그은 접선 중에 이렇게 팍팍 이렇게 긋게 되었을 때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또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얘기했을 때 A와 B를 동시에 지나는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극선의 방정식입니다. 이 극선의 방정식은 이해 안 되면 내가 다음 시간에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. 그러고 계속 얘기하죠, 그렇죠? 원 바깥에 한 점 주어질 때 어떻게 푸는지, 원 바깥에 주어질 때. 그 다음에 또 원 위의 점에서의 최대 최소, 그치? 원이 있는 점과 최대 최소.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 바깥의 점이 이렇게 점이 있어, 그렇지? 그러면 아까 직선이었는데 점과 원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. 어떻게 하면 이 점에서 원까지 거리가 제일 먼 점이 어디일까?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일까? 그치? 그 뭘 쓰면 돼? 뭐? 그렇지. 원의 중심을 쓰면 되지. 중심 쓴 다음에 이 반지름만큼 더하거나 빼면 최대 최소로 구할 수 있다. 이게 밖에점이 주어진 거야. 직선이 아니라. 그 다음에 이제 공통현이라는 말도 나오고 현이 나올 텐데 현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과 직선이 두 점 만나는 형태였던 거지, 그치? 이렇게 하면 원과 직선에 대한 내용도 아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. 내용 알겠지, 그치? 그러니까 원과 직선 이러면 크게 위치 관계를 한번 떠올린다면 툭툭 떠오르는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원과 직선과의 관계 한번 정리해보고 마지막 원과 원 한번 해보도록 하자. 원과 원은 뭐 여러 문제가 주어지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게
원과 원과의 관계 중에 두 원이 이렇게 해서 몇 점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. 그 다음 원과 원이 접할 수도 있고 그치? 원과 원이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치? 그런데 그 관계는 이따 또 쓰더라도 일단 두 점, 이 두 점이라 쓸게 그냥 2점이라 쓰니까 뭔가 교점의 개수가 몇 점이다? 두 점이다 이렇게 여기 몇 개 있어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주어진 형태인 거야 그치?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x제곱, y제곱 쭉 쓸 수 있잖아 그치? 일반형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여기 x제곱, y제곱 있고 a-x, b-y, c는 0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이 두 식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원과 관계를 보는 거야. 그러면 교점이니까 연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치? 기억할 수 있지? 교점이니까 연립한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립하라라고 하면 두 개를 한번 빡 빼겠지. 그치?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식이 뭐냐라고 하면 기억할 수 있지? 아, 요 직선이에요 라고 하는 게 요 두 개 직원을 뺐을 때 그치?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x제곱과 y제곱 사라지면서 1차식이 나오는데 그 직선이 바로 요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위에 있는 원, 아래도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원 이렇게 쓰고 더하기 k의 원 이렇게 한 다음에 표시한다면 우린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k 값에 관계없이 그치? k 값에 관계없이 요 녀석이 0이 되고 요 녀석이 0이 되고 는영 있으니까 그치? 요게 0이 되고 0이 되는 거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식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? 다시 한번 요 식과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읽을 때 어떻게 읽어?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첫 번째로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두 원을 빼면 요 직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져?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제3의 점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. 그러면 요 제3의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k를 또 구할 수 있는 거야.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또 다른 원이 만들어진다고. 그 원이 바로 뭐야? 그러면 이 두 점과 얘를 지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때 우리 뭘 구해야 돼? k를 구해야 돼. 이 생각을 하셔야 돼, 알았지? 교점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 k를 이용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지. 여기까지가 의미인데 한번 쓱 한번 또 개념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 나와 있지.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. 너무 중요한 거야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냐?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뭐냐? 그럴 때 일단은 원 더하기 k는 원 기억해야 돼. 원 더하기 k는 원. 꼭 기억하고 할 수 있지? 좋아. 그 다음에 위치 관계는 이 두 원과의 기본적인 위치 관계는 원과 원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랑 쏙 들어갈 때 내접한다라고 하고 바깥에서 만날 때가 외접인데 이 외접과 내접이 바로 위치 관계의 가장 큰 해결책인 것 같아요. 간단하게 한번 볼게. 원 이게 무슨 외접하고 있는 거 외접 그 다음 원 요게 바로 내접하고 있는 거야 그치? 외접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반지름들이 합과 똑같고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거리다라고 얘기한다고. 중심 사이 거리는 반지름의 차. 그러면 이제 두 점 만날 쪽은 뭐야 이제? 요게 쏙 들어오게 되는 데는지 아니면 얘가 싹 나가는 거지. 그래서 거리가 반지름 합보다 작고 거리의 차보다 클 때가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조건입니다. 두 점 만날 조건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구한다? 요 두 원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하면 요게 외접 조건보다 작을 때니까 반지름들의 두 개 원이니까 arrow가 안 들어갈 때 요거 그래서 요거보다 작을 때 요거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치? 그 다음에 요 내접보다는 좀 더 클 때 그치? 그 두 원의 차보다 클 때가 되면 우리가 뭐 한다?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다 라고 한다고. 그래서 두 점 만날 조건만 기억하면 안 만날 조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.
그 다음에 공통접선인데 공통접선은 이제 두 원이 안 만날 때 지금도 이렇게 뭐 두 점 이렇게 외접하고 있을 때도 만들겠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만나는 게 이제 외접선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원이 안 만날 때 이렇게 안쪽에 그는 게 내접선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삼각형인 직각삼각형을 만들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선생님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